솔직히 잘 때리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셔서 이제 3번에 보시면 이제 조금 전에 했던 그 전체 내용을 하나씩 이제 다시 보는 거여서 아까 쓴 거를 순서대로 다시 써볼게요. 자, 다시 기억을 잘 떠올려봐. 제일 처음에가 뭐였어? 간극이라네. 네? 아니요. 뭐라고? 전문가. 아니 순서에 제일 처음에 분극, 상태, 그 다음에 탈분극, 상태, 그 다음 세 번째가 재분극,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다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 중에 제일 처음에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번에 나오는 게 이제 분극이어서 어떤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이제 세포막이 이렇게 있었을 때 세포막을 경계로 자, 안쪽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그 다음에 바깥쪽이 플러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전압계를 꽂아서 전압을 측정하면 얼마였다 값이? 마이너스 70. 이 상태.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왜 마이너스 70이 돼서 안쪽이 마이너스를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내신 시험 문제 보시면 아주 가끔가다 서술형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분극의 원인이 뭐냐. 자, 그래서 이제 분극의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분극의 원인의 첫 번째가 아까 이제 그 세포막에 있는 막단백질이 몇 종류가 있었어? 세 종류 있었잖아. 뭐랑? 나트륨, 동그라미 이게 있었죠? 그럼 여기 세 개가 있었을 때 자, 분극 상태 원인 마이너스 70을 유지하는 원인은 알지? 얘가 이제 왜 유지하냐면 요 그림에서 보는 거고 여기 이제 선생님 써놨는데 아까 나트륨은 어디서 어디로 들어온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칼륨은 안에서 밖으로 가는 거고 얘네들하고 방향성이 반대이기 때문에 들어온 걸 다시 바깥쪽으로 빼주고 나간 걸 다시 안쪽으로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치?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자, 요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트륨이 몇 개 나갈 때 3개 나가면 칼륨이 2개 들어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R자 양을 계산하면 나가는 게 몇이 되는 거예요? 그냥 3개 나가고 2개 들어오고 플러스 띄는 거 3개 나가고 플러스 띄는 거 2개 들어온다고.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가는 양이 하나가 더 많은 거잖아. 그러니까 양이 여기 나가는 양이 하나가 더 많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쪽이 뭘 유지한다? 마이너스 유지한다. 그게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을 하면서 나트륨 이온하고 칼륨 이온을 퍼나르는 거에 뭐야? 개수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분극의 첫 번째 원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세포막이 보면 이제 우리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에서 그냥 종류만 3개 표시해 있지만 실제로 봤을 때는 세포막에는 나트륨 통로도 여러 종류가 있고 칼륨도 여러 개가 있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써있는 것처럼 칼륨 통로는 일부 열려 있고 나트륨 통로는 대부분이 뭐하냐면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으로 할 때는 얘는 그냥 거의 다 닫혀 있는 거고 얘는 조금 몇 개가 있고 하는 거야. 열려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칼륨이 바깥쪽으로 조금씩 뭐야? 실이 빠져나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할 때 세포막 안쪽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띄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그냥 세포막 안쪽에 이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뭐가 있냐면 막 단백질이 안쪽에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외부에서 자극을 받지 않을 때는 세포막이 마이너스 70을 뭐한다? 유지한다 이런 거지. 여기서 다시 해볼게.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 첫 번째 뭐다? 나트륨 칼륨 폼.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칼륨 통.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마이너스 된 단백질. 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안쪽이 바깥쪽에 비해서 뭘 띈다? 마이너스 띈다. 지금 이게 손이 이렇게 펴봐. 형이 손이 이렇게 펴봐. 아, 손은 다 의사 손이구나. 의사? 손이 다 조그매. 이게 손 크기 진짜. 내가 더 크다. 한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설명한 것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세포 안쪽에는 음이온보다 이제 양이온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음전을 띠고 바깥쪽은 상대적으로 뭘 띈다? 양전을 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 설명처럼 이렇게 마이너스 70mV를 띄는 거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물학에서 이 마이너스 70mV라는 요 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휴지전이다. 그렇죠? 저희가 얘기하는 휴지, 뭐 티슈 이런 거 아니야? 휴지 쉬고 있다 이런 뜻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탈분극이 나와요. 탈분극. 그러니까 이제 여기로 가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가는 과정을 하는 거여서 여기 쓰인 것처럼 이제 그런 말이 있거든. 뉴런이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으면 역치 이상의 자극. 그래서 역치라라고 하는 거는 보통 영어로 치면 스트레스 홀드라고 보통 부르는 거는 그래서 문지방 문턱이에요. 알지? 그러니까 요새 뭐 우리 강의실도 그런 게 없지만 집에 있냐 혹시? 집, 되게 최신 집인가? 우리 집 되게 옛날 집에 아직도 이게 문턱이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문턱을 못 넘으면 방 안으로 뭐야?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어딘가에서 자극이 오는데 그 자극이 여기서 뭐 하려면 느끼려면 여기서 느끼기 위한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가 뭐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손 여기에 뭐 예를 들면 뭐 세균이나 이런 애들이 막 뭐 하고 있어? 돌아다니죠. 걔네들이 여기는 피부에 있는 어떤 감각 세포들 막 이렇게 밟을 거 아니야. 하지만 그 자극의 강도가 너무 많은데요.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야? 인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떤 자극이 있는데 그 자극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 신경계에 따라서 어디 뭐 특정 뇌가 있으면 뇌에서 느낄 정도의 보통 우리가 자극을 뭐라고 하냐면 역치다. 그래서 여기 쓰인 것처럼 뭐 정확하게 치면 뒤에서 얘기했지만 뉴런에서 활동전이라는 걸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 활동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를 역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역치보다 작은 자극을 주면 뭐한다? 신호가 앞으로 잘 못 가는 거고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신호가 계속 앞으로 가서 예를 들면 뇌에서 뭘 할 수 있다? 느낄 수 있다.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제 뉴런이 어떤 이제 특정 이상의 자극을 받으면 이 자극받은 부위에 나트륨의 통로가 열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이제 보통 뭐 하고 있었는데 여기 닫혀 있었는데 어떤 특정한 자극의 세기가 이렇게 탁 오게 되면 그 자극에서 얘가 뭐한다?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차피 이걸 열리고 닫히고 한다는 표현을 보통 쓰기 때문에 내가 보통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약간 변기통? 변기통. 우리 딸들이 예전에 어렸을 때는 힘이 별로 이렇게 없기 때문에 화장실에 놀다가 그 변기 뚜껑을 이렇게 올리다가 뭐야? 저는 이제 완전히 못 제껴. 여기 조금 이렇게 변기 뚜껑이 조금 열렸다 다시 탁 뭐하는 거야? 닫히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극을 이렇게 좀 주면 여기 예를 들면 변기 뚜껑 같은 뚜껑이 있었는데 자극이 좀 약하면 여기 조금 열렸다 뭐야? 이제 탁 닫히는 거야. 근데 이제 되게 센 자극이 오면 변기 뚜껑 같은 여기 뭐가 확 열리는 거야. 근데 확 열리면서 뭐가 쏟아져 들어온다. 나트륨이 이제 쏟아져 들어온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그것 때문에 나트륨 통로가 이제 탁 열리면 나트륨에 대한 이제 투과성이 커진다는 건 나트륨이 바깥쪽에 나쪽으로 확 뭐하는 거야? 속에 들어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에 따라서 나트륨이 이제 세포 안쪽으로 급격하게 이동하면서 그때 이제 분극이 탁 뭐하는 거야? 깨지는 거야. 그래서 분극이 깨지면서 뭐한다? 전이가 이렇게 쭉 뭐한다?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그런 걸 아까 얘기했듯이 뭐라고 부르는 거야? 탈분극 과정이다 이렇게.
그래서 탈분극 가정을 일으키는 원인은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나트륨이 뭐할 때 이동할 때 탈분극 과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전이값이 쭉 뭐야? 쭉 올라갈 거 아니야? 전이값이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 가요. 여기 써있는 것처럼 30 혹은 35 알았죠? 수능 문제나 모의고사 풀 때도 30에서 35 범위를 보통 주기 때문에 그래서 30이나 35까지 뭐 하냐면 탁 올라갑니다. 돼요? 그래서 이제 30이나 35까지 이제 탁 올라갔을 때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냥 35로 할게. 주로부터 35니까. 그래서 플러스 35 밀리 볼트가 뭐하냐면 딱 되면 우리 그때를 이제 뭐에 도달했다고 부르냐면 탈분극 상태에 도달했어요 라고 불러요. 알죠? 탈분극 상태에 도달했어요 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제 풀 때 수능에는 나오진 않는데 내신 문제 풀 때 꼭 중요한 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이걸 물어봐요. 활동전이라. 근데 지금 선생님이 쓴 이 플러스 35mV라는 건 탈분극 상태에 도달했을 때 전이값이 플러스 35mV가 되는 거고 만약에 활동전이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자, 여기서부터 세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활동전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여기로 되돌아가면 예를 들면 역치라는 값을 선생님 좀 전에 설명했는데 역치보다 작은 자극이 오면 100이나 105까지 뭐야? 못 가는 거야. 그러면 흥분이 앞쪽으로 계속 뭐한다? 못 나가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 써는 것처럼 아까 얘기했듯이 역치라는 게 뉴런의 어떤 한 부분이 활동 전이를 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최소의 자극의 세기를 이제 생물학에서 역치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되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역치보다 더 큰 자극을 주어도 활동 전이의 크기는 변하지 않고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라는 이제 개념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이제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원래 전이값이 마이너스 70이 있다가 예를 들면 어떤 자극이 오게 되면 이 값이 뭐하고요? 쭉 상승해서 어디까지 간다? 플러스 35까지 가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부른다? 이걸 활동전이다 이렇게 불러. 그럼 만약에 이랬을 때 자극을 10의 자극을 줬더니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쳐봐. 그러면 그거보다 더 뭐하는 것도 줄 수가 있어. 그보다 더 센 자극을 주잖아. 그럼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원래 준 거보다 자극이 더 세지면 이 그래프가 더 뭐하냐면 더 올라갈 것 같거든 느낌이. 근데 그래프가 더 올라가진 않고 느낌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뜻은 뭐냐면 무엇은 바뀌지 않는 거야. 활동 전이는 바뀌지 않는데 그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자, 이 두 개를 봤을 때 차이가 뭐야? 두 개를 봤을 때 차이가 예를 들면 동일한 60초가 있을 때 얘는 활동 전이가 몇 번 발생했다? 3번 발생인데 얘는 동일한 60초에서 활동 전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8번. 그러니까 센 자극을 주면 우리 몸에서는 그 센 자극을 이 값을 키워서 센 자극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이 값이 발생하는 뭐가 빈도, 횟수를 늘리면서 이게 자극이 되게 센 거다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지. 알죠? 그래서 수능 개념은 아니고 내신 개념이에요. 수능이 이제 나오진 않아요. 너무 허접하게. 자, 그 다음에 밑에 가면 역치 미만의 자극을 줘도 탈분극은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선생님 우리딸 얘기한 것처럼 변기 뚜껑이 조금 뭐야? 조금은 열리니까 탈분극이 조금 일어나다가 다시 뚜껑이 뭐야? 탁 닫히니까 탈분극이 일어나는데 활동 전이까지는 발생할 수 없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게 딱 어디까지 완성이 되냐면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해보면 원래 마이너스 70mV를 유지하는 휴지 전이 상태. 원인은 세 가지였어. 그래서 그 세 가지에서 유지하다가 뭐에 의해서
나트륨 통로가 열려. 물론 자극은 역치보다는 큰 자극이 돼야지. 그래서 역치보다 큰 자극이 주면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쭉 들어오면서 어디까지 간다? 플러스 35까지 가고 우리는 이 차이를 이제 활동전이다 라고 부르고 그 활동전이가 발생해야지만 흥분의 전도가 계속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되겠지?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래서 배워보니까 더럽게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하고는 느낌이 다르죠. 자, 이런 걸 뭐 생명에서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이상한 거 하는 거야? 그런 적도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여기로 가는 건데 이제 여기로 가려면 이제 뭘 거쳐야 돼? 재분급 과정을 거쳐야 돼. 그래서 좀 전에 설명했는데 탈분급 상태가 돼서 플러스 35mV를 탁 유지하게 되면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다시 나트륨 통로가 탁 닫혀요. 알지? 저기 졸리냐? 눈이 점점 빨개지는데? 자, 그래서 나트륨 통로가 딱 닫히면서 그러니까 이 값이 됐을 때, 이 값이 되면 이제 나트륨 통로가 이렇게 딱 닫히면서 이제 뭐가 열리냐면 칼륨 통로들이 이제 아까 1구가 열려있다는데 이제 거의 모든 통로들이 다 열리면서 이제 칼륨 이온이 안쪽에 넣은 쪽으로 안쪽에 바깥쪽으로 쭉 뭐한다? 빠져나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 쓰인 것처럼 탈분구로 인해서 막전이가 최고점에 딱 도달하면 나트륨 통로가 빠른 속도로 닫혀서 나트륨에 대한 투과성은 줄고 그 다음에 이제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칼륨 투과성이 높아진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양이온이 바깥으로 다시 이제 뭐하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도 보여주는 게 뭐가 닫혔어. 나트륨 통로가 닫혔으니까 나트륨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고 대신에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칼륨 이온이 안쪽에 있다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전이가 뭐 하는 거야? 전이가 쭉 떨어지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를 뭐라고 보냐면 이를 이제 재분급이다라고 부르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재분급 과정을 거쳐서 뭐가 되는 거야? 재분급 상태에 도달을 하는 거고 그 값이 마이너스 80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다시 뭘 거치면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분급 과정을 거치면 다시 분급 상태에 도달해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재분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적용을 좀 해볼게요. 국어는 언제 들어? 둘 다 내일이야? 아니요, 저희를 아, 얘는 아, 맞다. 지금이가 국어가 한 2시부터 6시 중간에 낑겨가지고 일요일 수업 못 들은 거야. 자, 그래서 이제 1번 보시면 그림 가는 어떤 뉴런에 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이 뉴런의 축삭돌기 한 지점에서 측정한 막전이의 변화를 나타낸 거고 나는 T1일 때 이 지점에서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나트륨이 확산되는 과정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자, 이 그림은 여기 써있는 것처럼 나는 언제 나는 T5에 T1일 때 이렇게 되거든. 그럼 지금 여기 그림에서 봤을 때 T1이 어디야? T1이 어디야? 멍충이들아 T1 여기가 T1이죠. 탈분급 과정인 거죠. 그럼 탈분급 과정을 일으킨 원인은 뭐였어? 그러니까 이 그림이 지금 나트륨인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은 나트륨이 이동하는 나트륨 뭐가 되는데 나트륨 뭐가 되는 거야? 통로. 그지? 근데 잘 봐봐. 나트륨 지금 일로 가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가 어디야? 응? 여기가 어디? 이렇게 가는 거니까 기억이 안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고 보니까. 하? 응,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맹목적으로 아까 선생님이 그림 그림할 때 아 여기는 안쪽, 여기는 바깥쪽 이게 아니라면 문제는 그냥 찾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봤을 때 아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펌프가 아니야.
만약 펌프로 나오면 펌프를 통해서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치면은 자 펌프를 통해서 저 그림상에서 펌프를 통해서 이렇게 간다고 치면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바깥이고 알았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풀 때 이게 나트륨 통로를 얘기하는지 나트륨 펌프를 얘기하는지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나트륨 통로가 되니까 이쪽으로 가는 걸 봤을 때 여기가 바깥쪽이고 여기가 안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기억에 나트륨이 지나다니는 마크가는 T1일 때가 당연히 T2일 때보다 뭐하겠어? 더 크겠지. 왜냐면 T2는 어디야? 여기가 T2잖아. 그럼 T2일 때는 나트륨 통로가 뭐하면 돼? 그렇죠. 닫히죠. 그렇기 때문에 T1이랑 T2보다 큰 거고 그 다음에 T2일 때는 칼륨은 칼륨 통로를 통해서 자, 칼륨은 칼륨 통로를 통해서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 반대로죠. 그래서 기억에서 니은으로 뭐가 되냐면 확산 에너지 쓰지 않고 확산 자, 그 다음에 T2일 때 자, T2일 때 이온에 니은분의 기억에 뭘 물어보냐면 농도를 물어보는데 니은분의 기억의 농도니까 어느 쪽 분의 어느 쪽이야? 바깥쪽 분의 어느 쪽? 안쪽의 농도를 물어보는 거죠. 그지? 바깥쪽 분의 안쪽의 농도. 자, 근데 나트륨하고 우리가 칼륨을 비교한다고 쳤을 때 자, 나트륨은 바깥쪽이 농도가 뭐하고? 항상 높고 안쪽이 농도가 뭐야? 항상 낮은 거. 그 다음에 칼륨은 바깥쪽이 농도가 항상 뭐하고? 항상 낮고 안쪽이 항상 뭐야? 농도가 높은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 두 개를 비교하면 얘는 분모가 크고 분자가 작은 거고 얘는 분자가 작고 얘는 분모가 크고 누가 큰 거야? 그냥 이게 큰 거죠. 그래서 칼륨이 나트륨보다 많으면 더 크게 나타나. 그 다음에 2번 자, 그림은 신경세포 X의 세포 바깥쪽의 나트륨 농도 조건을 그 다음에 A와 B를 달리한 후에 X의 각각 벽지상의 자극을 1해 주었을 때 자, 시간에 따른 막전이 변하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고르고 단 X의 세포 밖에 나트륨 농도 이외의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뭘 뜻하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신경세포 X가 있는데 그 신경세포 바깥쪽에 나트륨의 농도의 조건을 A하고 B가 뭐하겠다? 다르게 돼. 알지? 그러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자, 세포를 기준했을 때 세포가 안쪽과 바깥쪽이 있었는데 자, 바깥쪽에 있는 나트륨의 농도의 조건을 뭐하겠다? 다르게 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두 개를 눈으로 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뭐야? 그렇지. 활동전이라고 우리가 배운 값을 비교해 봤을 때 그 활동전이하고 비교한 값에 뭐가 생긴 거야? 차이가 생긴 건데 아까 설명할 때 이런 이제 이 플러스 35mg라는 활동전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분극 상태에서 탈분극 상태로 가는 탈분극 과정에 나트륨 이온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예를 들면 이만큼인데 얘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럼 얘네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경우가 나트륨이 더 많이 쏟아져서 들어오는 거야? 그렇죠. A죠.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A 조건하고 B 조건이 있었을 때 A 조건하고 B 조건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세포가 안쪽은 특별한 말을 안 했으니까 그냥 안쪽은 농도가 뭐하다고 쳤을 때 일정하다고 했을 때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쏟아들어오는 양이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쏟아들어오는 양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전이값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겠지. 되죠? 그래서 기억에 X의 세포 밖에 나트륨 농도는 B보다 A가 그래서 뭐하다?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B은에 자, 구간 1번 구간 1번이니까 여기죠. 구간 1번이니까 여기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설명한 걸로 치면 어쨌든 둘 다 탈분극 과정이 있는 건데 구간 1에서 단위 시간당 세포막을 통한 나트륨의 이동하는 양은 당연히 누가 더 크겠다? A가 B보다 크겠죠. 그래서 A보다 B에서 많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틀린 표현이 되겠지. 근데 생물학이 내용이 쉬운 부분은 요런 말 갖고 뭘 해서 말장난해서 틀릴 수 있어. 죽여버려. 그날
자, 그다음 T는 자, B의 구간 2에서 자, B의 구간 2야. 그럼 B의 구간 2니까 여기지. 그럼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걸로 봤을 때 뭐가 된 거야? 재분급 과정이야. 그럼 재분급 과정은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데? 자, 칼륨 때문에 일어났는데 칼륨이 세포 안에서 바깥으로 뭐 된다? 그렇지, 확산된다. 능동수정이 아니라 확산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바꿔서 만약에 요거 기준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뭐야?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럼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는 거를 설명하면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자, 칼륨 이온이 뭘 통해서 펌프를 통해서 어느 쪽에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능동 수송돼요. 이러면 맞아요. 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집에 가서 똥 싸면서 풀어보세요. 왜냐면 여기 어느 선이 딱 끝나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흥분의 정도가 나오는데 자, 지금 이제 내용이 약간 달라요. 뭐라고 썼냐면 뉴런 내 이제는 축삭돌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 하는 거야? 변하는 거여서 아까는 그냥 이렇게 한 부분만 뭐 했어? 한 부분만 본 거야. 그죠? 그러니까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있었을 때 요 한 부분만 지금 계속 한 거예요. 여기 있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 했고, 자, 여기 있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 했고, 자, 여기 있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거 했을 때 어디만 볼 거야? 한 부분만 볼 거야. 자, 그럼 이제부터 잘 들어야 되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부분부터 이쪽에 어딘가에서 뭐가 왔다? 자, 자극이 왔다. 알았지? 혹은 여기 부분에서 어딘가 자극이 오고 여기서 어느 부분에서 자극이 왔을 때 그냥 우리 가운데를 볼게. 가운데. 그렇지? 가운데. 그러니까 실제로 신경을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그 신경의 그 어떤 한쪽 부분이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푹 찌면 뭐야? 그 일종의 시그널에 대해서 신호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요 부분을 예를 들어서 뭘 줬다? 요 부분을 역치 이상의 뭘 줬다고 생각하냐면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다라고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면 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으니까 원래는 분국 상태인데 역치 이상의 자극이 푹 와. 그럼 뭐 때문에? 나트륨 이온이 뭐 하는 거야? 바깥쪽에 있다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탈분 과정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럼 지금 현재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여기를 자극을 푹 주면 이 세 개 중에 누가 열리는 거야? 동그라미 열리는 거야.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열려서 동그라미 열리니까 안쪽으로 뭐가 들어와? 안쪽으로 나트륨이 들어와요. 그럼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나트륨이 들어오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자극을 받은 거고 아직 이 부분은 자극을 받지 않았거든. 그러면 이쪽으로 나트륨이 들어오잖아. 이쪽으로.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부분이 나트륨의 농도가 뭐하다? 더 높아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이 나트륨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의 나트륨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뭐 하는 거야? 이 나트륨이 뭘 한다? 확산해요. 알지? 확산하는데 여기가 양이 많고 이 양쪽 양이 뭐하는가? 적기 때문에 나트륨이 이쪽으로도 확산돼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확산돼서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전도의 방향은 그래서 무슨 방향이 된다? 양방향. 아니? 그래서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가면 이렇게 이동한 나트륨이 다시 이쪽으로 와서 여기 있는 나트륨 통로를 뭐야? 열어주고 다시 이쪽으로 한 나트륨이 이쪽으로 와서 나트륨 통로를 뭐야? 나트륨 통로를 열어주면 다시 이제 이쪽에서 나트륨이 뭐야? 들어오고 나트륨이 들어오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하고 약간의 시간적 차를 두는 거지. 이 시간적 차를 두는 건 뭐냐면 나트륨 이온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확산돼서 가는 뭐가 있어? 속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극을 준 지점이 있고 그 자극을 준 데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지점은 시간차를 두면서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 그래프의 변화가 생겨요. 아니, 자 그럼 봐봐. 만약에 이제 여기다 자극을 딱 줬잖아. 그럼 여기가 애초에 제일 처음에 뭘 받은 부분이다. 자극을 받은 부분이니까 결국 여기는 어차피 그래프의 변화가 뭐야?
언젠가 이렇게 돼서 다시 원래는 뭐야? 돌아갈 거란 말이야. 이해돼? 근데 자, 봐봐. 여기서 자극을 이렇게 줬으면 만약에 이 부분이 그 자극을 받아서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 있었다고 쳐. 여기까지. 그럼 요 양쪽 부분은 약간의 시간차를 뭐하고 시간차를 두고 다시 이 그래프를 똑같이 뭐 해야 돼? 반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은 얘보다는 그래프의 모습이 덜 뭐 되어 있어야 돼. 그래프의 모습이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의 모습이 덜 완성돼 있어야 돼.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진짜 단순하게 치면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간다는 건 진짜 단순하게 치면 운동장 이렇게 뛰어갔다가 다시 오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야. 그러니까 얘가 먼저 뛰기 시작한 거야. 자극을 먼저 받았어. 그러니까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 있으면 그 자극을 준 지점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절대 얘보다 뭐야 돼? 덜 가 있어요. 덜. 그러면은 결국 이 지점보다 더 멀리 있는 애들은 뭐야? 더 덜 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 더 멀리 있는 애들은 아직 자극이 뭐하니까? 자극이 도착하지 않았으면 걔네는 그냥 계속 마이너스 70. 이게 흥분의 정도의 문제예요. 이 그래프의 형태를 보는 거야. 모르겠지 잘. 그렇지 알 것도 같으면 모르는 게 여기 어려워. 그러니까 자 만약에 바꿔볼게. 만약에 바꿔서 여기 부분이 그래프가 이렇게 가서 이만큼 완성돼 있잖아. 이렇게 여기 가 있었다고 쳐. 그럼 절대로 이 지점하고 이 지점의 그래프는 이만큼 가 있을 수가 뭐야? 없어. 왜냐면 지금 자극을 준 지점이 여기까지만 못 가 있잖아. 근데 자극을 준 지점보다 더 멀리 있는 지점이 이렇게 되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자극을 준 지점에 제일 가까운 지점일수록 그래프가 뭐야? 그래프가 더 많이 완성돼 있는 거야. 그리고 자극을 준 지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그래프가 뭐하다? 그래프가 점점 덜 완성돼 있다.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흥분의 전도는 나트륨 이온을 갖고 생각했을 때 양방향이고 그 다음에 그 양방향으로 자극이 이동해서 가는 과정에 약간의 시간적 차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자극을 준 지점에서 멀수록 그래프는 덜 완성돼 있다. 그 생각을 좀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흥분에 전도되는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자, 요걸 배우는데 아까 선생님이 이제 설명할 때 뉴런의 종류 중에, 마리집의 유무 이런 걸 우리가 배웠잖아. 근데 이제 이 그림에도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요렇게 있었을 때. 동그라미 세모 네모 동그라미 세모 네모 동그라미 세모 네모 자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생긴 뉴런에 이제 뭐가 생겨버리면 마리집이 생기잖아. 마리집이 생기면 마리집이라는 건 아까 설명했던 그 슈반세포의 세포질이 늘어나면서 슈반세포의 세포질이 늘어나면서 여기를 이렇게 뺑글뺑글 뭐 하는 거야? 뺑글뺑글 둘러싸기 때문에 마리집이 있는 부분은 얘네들이 없어요. 나트륨 동로, 칼륨 동로, 나트륨 동로, 이게 뭐랄까? 없어. 왜 여기 이렇게 뺑글뺑글 모여있어요?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다 민마리집이라고 있으면 여기서 자극을 이렇게 주잖아. 자극을 주면 이 자극의 나트륨이 여기 가서 이 통로를 열어서 다시 변화를 주고 그게 또 가고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 근데 여기가 마리집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서 자극을 주면 나트륨이 그냥 이걸 지나가. 쑥 지나가니까 여기서 얘 변화를 주는 어떤 시차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신호가 뭐 하는 거야? 신호가 빨리빨리 가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면 여기 이 그림 삼았을 때 이게 이제 랑비의 결절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여기가 랑비의 결절이고 여기 이제 랑비의 결절이면 여기 있는 아까 얘기했던 슈반세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부분은 지금 설명하는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이 신호가 그냥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 신호가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마리집이 있는 부분이 속도가 뭐다? 자,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그래서 여기 써있는 것처럼 흥분이 전도될 때 그 흥분의 전도 속도에 첫 번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마리집의 유무예요. 그래서 보통 마리집이 있는 게 없는 거에 비해서 속도는 뭐하다? 속도는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니? 자, 그 다음에는 축삭의 지름이라고 해서 축삭의 지름이라는 건 축삭의 이 두께입니다. 축삭의 두께를 해서 축삭의 두께가 두꺼운 경우랑 축삭의 두께가 지름이 얇은 경우 중에 어느 경우 중에 흥분의 전도가 잘 일어나냐라고 했을 때 그냥 시간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되게 단순한 겁니다. 똑같이 그런 거지. 자, 이렇게. 그러니까 둘 다 이 세포가 안쪽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뭐가 있냐면 단백질이 있어. 그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단백질이 있는데 아까 보듯이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자극이 오면 이 자극을 통해서 안쪽으로 뭐가 들어와. 나트륨 이온이 들어와서 나트륨 이온이 이제 확산을 통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뭐야 가야 되거든. 근데 지름이 두께가 두껍고 이렇게 얇고 이렇게 되면 이 얇은 경우에는 얘가 나트륨 이온이 이동하는 걸 뭐야 더 방해해. 얘는 상대적으로 지름이 두껍기 때문에 얘가 나트륨 이온이 이동하는 거 방해하는 정도가 뭐야 더 적은 거지.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치면 이제 뭐 이런 걸로 나는 이해하기가 싫어요라고 하면 물리로 생각하시면. 어차피 이게 신경에서 지금 우리가 계속 설명했던 흥분의 전도가 된다는 게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잖아. 이건 일종의 우리 몸에서 뭐가 흐르는 거냐면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잖아. 양이온 전할티 입장 공중이가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럼 전류가 흘러가는데 그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 저항이죠. 저항. 통과할 때 맞잖아. 저항은 굵기가 굵어지면 뭐해져? 작아지지. 굵기가 굵어지면 저항은 작아지는 거야. 그거 논리예요. 그래서 자, 마리집의 유무. 그래서 마리집이 있는 게 마리집이 없는 거에 비해서 뭐하다? 더 빠르고 그 다음에 축삭의 지름이 뭐한 게 두꺼운 게 두껍게 반대말이 뭐냐? 얇다 맞지? 얇은 게 더 느리다. 됐죠? 자 그리고 자 옆에 이제 플러스 가는 보시면 여기 자극의 세기와 흥분의 전도 속도라 해서 아까 설명했던 이제 센 자극 주고 약한 자극 준다고 했을 때 자극의 세기는 흥분이 전도되는 속도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맞지? 그래서 이건 뭐 내신 문제니까 내신 문제 할 때 나오니까 세기는 흥분의 전도 속도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넘겨서 이제 개념적으로 문제를 좀 보시면. 생물학 문제에서 자료에서 통합과가 없었던 건데 그래서 그림 가는 어떤 마리집 신경을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나는 이 신경의 지점 P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해 주었을 때 발생한 흥분이 축삭돌기 말단 각 지점에 도달하는데 경과된 시간을 P로부터 거리에 따라서 나타낸 거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이 신경의 축삭돌기에서 마리집으로 쌓여있는 부분과 마리집으로 쌓여있지 않는 부분 중에 어떤 하나를 순서 없이 뭐하냐면 나타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잠깐 약 5초 동안 이게 무슨 말인지를 생각해보면 알죠? 5초. 자 5초 동안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해보면 일단 x축 값이 P점으로부터의 뭐야? 거리야. 그렇지? P점으로부터 거리. 그러니까 여기 이 P점이 뭘 준다는 건데 자극을 준 지점인데 그 P점으로부터의 거리의 값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Y축 값은 뭐가 되냐면 Y축 값은 시간이라는 거지. 네.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자료를 봤을 때 이거는 시험 문제가 두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어요. 두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다는 건 이 시간과 P로부터의 거리를 또 뭐 하면 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시간일 수도 있고 여기가 이제 P로부터의 거리로 나올 수 있고 경우 두 개죠. 근데 이제 이걸 잘 보면 우리가 이제 해석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봐봐. 이 1번이란 영역을 잘 보면 이 1번이란 영역은 1번이란 영역은 그냥 말로 할게. 얘부터 해볼게. 얘는 확실하니까. 2번이란 영역은 이 그래프상을 봤을 때 요만큼 시간이 흐를 때 보이죠?
요만큼 시간이 흐를 때 P로부터의 거리가 요만큼이니까 요만큼이 흐르는 동안에 자극이 요만큼밖에 못 간다는 뜻이. 무슨 말인지? 네. 근데 여기 1번이라는 지점은 요만큼 시간이 흐를 때 뭐야? 이만큼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가 많이 집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1번이 많이 집이 있는 거고 2번이 많이 집이 없는 거다. 자, 이렇게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기억에 P가 탈분구 상태일 때라고 하면 P에서는 탈분구 상태니까 나트륨이 어디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 근데 나트륨의 농도는 세포 밖보다 많이 높다는데 쓰게 보면 항상 어디가? 응? 벌써 까먹었냐? 그치? 나트륨 농도는 항상 바깥쪽이 안쪽보다 높다. 근데 여기 써있는 거는 나트륨의 농도는 세포 밖보다 세포 안이 높다라고 했을 때 그다음 니은의 1번은 뭐가 있다? 아래집으로 쌓여있는 부분이다. 그런 거고 이 신경에서 흥분의 이동은 도약전도다 해서 도약전도가 요 아리집 사이사이를 랑베의 결절이라고 했을 때 신호가 이렇게 뛰어가는 걸 보통 우리가 도약전도다라는 용어로 얘기할 수가 있죠. 되겠지? 그 다음 밑에 있는 2번 문제는 지금 그래프를 비교해 보시면 앞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니까 집에 가서 한 번씩 풀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할 제일 마지막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마지막을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때 이제 흥분의 전도 실제로 계산하는 문제들을 쭉 해봐서 이제 흥분의 전도 문제도 보통 우리가 준킬러라고 했을 때 일단 방학 때는 준킬러 정도 내용까지만 하시면 돼요. 실제로 문제가 워낙 종류가 되게 많기 때문에 기출 문제만 풀어도 거의 모든 유형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는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 일종의 이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문제를 선생님이 집어넣은 거여서 보통 우리가 아까 봤던 이제 막전이 그래프가 여기 막전이 그래프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어떤 문제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잘 보면 신경세포가 A하고 뭐가 있는데 A하고 B가 있단 말이야. 그럼 A하고 B가 있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자 그림은 신경세포 가하고 나의 1인데 가하고 나의 P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줬대. 그럼 여기서 자극을 주면 이 자극이 일로 이렇게 뭐 하겠어? 갈 거 아니야. 그죠? 여기서 이게 일로 이렇게 갔을 때 어떤 자극을 주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두 지점 A하고 B를 측정한 막전이를 나타내는데 하나는 마리집이 있고 하나는 마리집이 없고 이렇대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값을 우리가 봤을 때 얘만 보면 돼. 얘만 가만 봐봐. 가만 보면 A라는 지점하고 B라는 지점이 둘 다 똑같이 얼마인 거야? 둘 다 똑같이 마이너스 55야. 그럼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여기서 자극을 줬기 때문에 자극을 준 지점에서 더 가까운 지점은 A하고 B 중에 누가 되니까? A가 되잖아. 그럼 결국 A가 B에 비해서 그래프가 뭐 되어 있어야 돼? 더 많이 완성이 돼 있어야 돼. 그치? 근데 여기 봤더니 값이 서로 뭐야? 똑같잖아. 값이 똑같은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얘네들의 막전이 변화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하면 값이 몇 개 나와? 이렇게 하면 값이 2개 나와. 이렇게. 그럼 하나는 뭐가 되고? 타일분구 과정이 하나는 뭐다? 재분구 과정이죠. 그러면 잘 봐봐 얘들아. 여기가 이거고 여기가 요거잖아. 여기다 써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55고 여기도 마이너스 55란 말이야 지금 둘 다. A는 지금 어떤 거야? 어디인 거야? 아까 선생님이 표현한 거 치면 어디에 있는 거야? A는. 자, 그냥 이걸로 할게. 자, 이 두 개 중에 어디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어?
왼쪽이 오른쪽이. 왼쪽이 오른쪽이. 오른쪽. 저도 오른쪽으로 할게요. 어? 아, 너는 왼쪽이라서? 오른쪽을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이지. 아, 진짜? 왜냐하면은 여기서 자극을 줬잖아. 네. 그럼 이 두 개의 값이 둘 다 똑같이 마이너스 55가 되는 지점인데 네. 얘가 자극을 준 지점에서 가까우니까 그래프가 더 많이 변해 있어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 있다는 얘기야. 아, 응. 얘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 있는 거고 얘는 자극을 주려면 조금 더 멀기 때문에 이 자극이 얘보다는 약간 시차를 두고 나중에 도착할 거야. 그죠? 뭐 예를 들면 뭐몇 초의 차이가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래프가 뭐 한 거야? 약간 덜 완성돼서 마이너스 55. 이 느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잖아. 문제를 풀면 이 막전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을 때 값이 1개, 값이 2개, 값이 3개 이렇게 나눠져요.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통 킬러 문제 푸는 새로운 뭐가 되는 거야? 개념이에요. 이런 것들 다. 알았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는 완자라는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완자는 진짜 그냥 기본 뭐기 때문에 기본 개념서이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기술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완자책은 그냥 진짜 뭘 알려주는 거야? 개념을 알려주는 거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막전이 값이 1개, 막전이 값이 2개, 막전이 값이 3개인데 니네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보통 문제를 풀면 1개, 2개, 3개인 것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 1개인 게 제일 중요해. 왜? 1개인 건 값이 뭐기 때문에? 값이 확실한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지점을 우리한테 정확하게 알려준다. 근데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값이 1개인 게 딱 2개밖에 없어요. 그게 어디하고 어디야? 그게 플러스 35랑 마이너스 82. 요거랑 요게 값이 딱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가 플러스 35가 나오잖아. 그럼 얘는 별 생각 없이 뭐 하면 돼? 탈분국 상태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돼. 그 지점 무조건. 그 다음에 마이너스 80이 나오면 그 지점보다 재분국 상태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제 값이 명인 거는 값이 2개인 거는 이렇게 생긴 지점들은 딱 값이 다 2개예요.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값이 2개인 경우가 나오면 문제를 풀 때 값이 2개인 경우는 탈분국 뭐다? 과정 아니면 뭐다? 재분국 과정 중에 어떤 게 되는지를 자료를 통해서 찾아봐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값이 3개인 것도 있잖아. 값이 3개인 거. 값이 3개인 건 뭐야? 값이 3개인 거. 값이 3개인 거. 값이 3개인 거. 이렇게. 그지? 마이너스 70은 값이 3개.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병신같이 마이너스 70부터 시작하면 또 멈추는 거야. 값을 하나인 걸 제일 먼저 해야지. 그러면 마이너스 70은 값이 3개니까 그 3개의 값을 만약에 다 표현했는데 하나님 수능에서 마이너스 70이 3개인 경우는 거의 뭐한다? 안 내너. 알았지? 안 내. 출제를 거의 안 내. 근데 항상 내가 안 낸다고 나오니까 3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자, 첫 번째 마이너스 70의 의미는 뭐다? 휴지점. 그러니까 아직 뭐한다? 아직 자극이 오기 뭐하냐면 전이에요. 이런 뜻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뭐다? 시작도 안 한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70은 여기일 수도 있잖아. 여기. 그러니까 얘는 뭐다? 자극을 완전히 뭐다? 받은 후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뭐 하냐면 시작도 안 하고 얘는 그래프가 이미 뭐 된 거야? 그래프가 완성이 된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이 70에 여기가 있지 또. 그지? 그러니까 뭐다?
재분급 과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요새 유행하는 문제를 풀어보면 요새 유행하는 문제는 3번이 재분급 과정의 문제가 뭐야? 안 나와.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머릿속으로 봤을 때 보통 물론 여기까지 떠올리는 게 좋긴 하지, 그지? 근데 이제 좋긴 하는데 특히 이제 보통 생명과학도 화학도 그러고 어떤 문제를 풀 때 머릿속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한꺼번에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풀이가 나가지가 못해. 그러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풀이가 못 나가니까 계속 문제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네. 그러면 그 시간이 엄청 빨리 가요. 그 빵점 맞는 거다. 그러니까 손이 움직이면서 뭔가를 시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분명히 저기까지 머릿속에 있는 건 좋긴 좋은데 일단은 내가 문제를 봤을 때 확률이 뭐야? 확률이 높을 것 같은 쪽 이게 뭐예요? 지금 선생님 얘기하는 항상 논란이 많은 직관이야. 확률이 뭐한다? 확률이 높은 쪽으로 보통 뭘 하는 거야? 어떤 시도를 해봐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눈으로 이렇게 보고 아 이걸까 저걸까? 그 고민하는 시간이 되게 후딱하고 그렇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일단은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일단은 마이너스 70이 나오면 3번보다는 몇 번을 먼저 생각한다? 1, 2번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근데 뭐 물론 이제 3번처럼 나오는 시험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1, 2번을 먼저 생각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특정 지점의 자극에 도달하는 시간이라고 할 때 자극을 준 지점에 가까울수록 먼저 도달한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 그다음 두 번째는 자극의 속도가 빠른 신경일수록 당연히 뭐한다? 먼저 도달하는 거지. 그리고 따라서 막점이 변하는 자극이 먼저 도달하는 지점이 더 빠르게 나타난다는 게 자 여기서 말하는 더 빠르게 나타난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하는데 그래프가 더 많이 뭐한다? 완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살이 빠진 것 같은데. 괴롭히니. 됐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11페이지에 자극을 준 지점과 순서 찾는 이제 킬러 파트를 쭉 나가보면 이제 여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다시 근수축이라는 킬러가 또 기다리고 있어서 거기를 쭉 나가고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또 그냥 전형적인 생물이어서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와 호르몬이 이렇구나 막 이런 그냥 듣다가 이제 2월달 가면 이제 유전을 한번 하면 아 생명을 꼭 미리 좀 해놔야겠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들고 여기까지 할게요.